안녕하세요. 타임아웃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주전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출전 여부를 놓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근육 부상으로 결장했으며 에메리 감독은 일요일까지 회복해 골문을 지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전이 불가능하다면 마르크 비조가 대신 나설 전망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이탈자는 있습니다. 미드필드 핵심인 아마도 오나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며 로스 바클리와 유리 틸레망스 역시 2주 이상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합류해 뛰어난 개인기를 선보였던 케빈은 어깨 부상으로 한동안 풀럼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무릎 수술을 마치고 복귀한 안토니 로빈스는 케임브리지와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바 감독은 전 경기 브렌트포드전에서의 승리를 이끌었던 수비 라인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 라이언 세세뇽이 다시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까지 진출하며 도약을 기대하게 했지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출발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덜랜드와의 경기에서도 후반 막판 동점골을 허용해 승리를 놓치며 리그 5경기 연속 무승에 빠졌습니다. 현재 리그 18위에 머물고 있으며 울버햄튼과 함께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두 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은 유럽 대항전에서 찾아왔습니다. 주중 볼로냐와의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존 맥긴의 중거리 골로 시즌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공격력 문제는 여전합니다.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 올리 와킨스는 이번 시즌 7경기째 무득점에 그치며 극심한 골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풀럼은 최근 몇 시즌 안정적인 중위권 성적을 거둔 뒤 이제는 아스톤 빌라처럼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초반 홈에서 치른 7경기 중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고 리그에서는 5경기 동안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리그 3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이는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연승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시즌 유일한 패배 역시 첼시 원정에서 당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스톤 빌라는 유로파리그 승리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공격의 날카로운 부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풀럼은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지만 무승부만 거둬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승부를 가르기 어렵고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아스날은 최근 어깨 부상으로 3경기 연속 결장했던 마르틴 웨데가르가 다시 훈련에 복귀해 이번 주말 복귀가 유력합니다. 이에 따라 주장 자리를 대신 맡아왔던 미켈 메리노는 당분간 선발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다만 노니 마두에케가 무릎 부상으로 2달간 이탈하게 되었고 카이 하베르츠와 가브리엘 제주스도 여전히 전력 외입니다. 피에로 힌카피에의 사타구니 부상 회복 상황은 아직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마두에케의 이탈은 부카요 사카의 복귀로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습니다. 사카는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해 다시 합류했으며 이번 주말 한 차례 공격 포인트만 추가하면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번째 직접적인 공격 관여에 도달하게 됩니다. 뉴캐슬은 제이콥 머피가 아킬레스 부상으로 관리 중이지만 필요시 출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파비안 샤르, 요한 위사, 제이콥 램지는 여전히 전력에서 제외됩니다. 스벤 보트만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다는 희소식이 있지만 공격진에서는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EFL컵에서 2골을 기록한 윌 오술라는 다시 닉 볼테마데에게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크며 왼쪽 측면의 앤서니 고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차례 슈팅을 기록하고도 무득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비 반스 역시 아스날을 상대로 12경기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한 징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주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막판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의 로빙 슛으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한 팀 중 역대 최저 점유율을 보인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게다가 보수적인 전술과 단조로운 경기 운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이미 10골을 기록 중인 아스날은 공격력이 뛰어난 팀으로 분류되지만 수비력이 견고한 상대를 만날 때마다 해결책 부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뉴캐슬은 이번 시즌 리그 최저 득점 부문에서 아스톤 빌라와 함께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수비 조직력을 회복하며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뉴캐슬은 아스날을 상대로 홈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이며 그 과정에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 승리를 거둔다면 56년 만에 4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팀 모두 공격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수비는 리그 상위권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라이어 바이카노는 이번 라운드에서 3명의 주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집니다. 압둘 무민, 루이스 펠리페, 랜디 은테카가 결장하면서 페레스 감독은 지난 아틀레티코전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알바로 가르시아, 파테시스, 제라르 곰바우, 세르이오 카멜로 등이 새롭게 합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 시즌 호조를 보이고 있는 호르헤 데 프루토스는 다시 공격진 핵심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세비야는 알폰 곤살레스와 탕귀 니안주가 확실히 이탈하고 조안 조르다는 출전 여부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알메이다 감독은 비아레알전과 비교해 다수의 변화를 줄 계획이며 마르카오, 호세 앙헬 카르모나, 바티스타 맨디, 루벤 바르가스, 이사크 로메로, 알렉시스 산체스 등이 복귀 후보군에 있습니다. 미드필드에는 메뉴와 아스날에 관심을 받고 있는 루시엥 아구메가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요는 올 시즌 리그 6경기에서 1승 2무 3패, 승점 5점으로 14위에 머물러 있으며 강등권과 승점 차가 불과 2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개막전에서 지로나를 꺾은 이후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최근 아틀레티코와의 경기에서도 77분에 2대1로 앞서다 훌리안 알바레스에게 2골을 내주며 3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그만큼 홈에서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비야는 지난 시즌 17위로 간신히 잔류에 성공했는데 이는 2000년 강등 이후 최악의 성적이었습니다. 올 시즌은 2승 1무 3패, 승점 7점으로 12위에 올라 있지만 여전히 기복이 있습니다. 개막 후 2연패를 당한 뒤 지로나와 알라베스를 꺾고 엘체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반등했지만 직전 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는 1대2로 패하며 흐름이 끊겼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세비야는 라요를 상대로 최근 리그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2012년 이후 라요에게 단 한 차례만 패했습니다. 다만 최근 7번의 맞대결 중 4번이 무승부로 끝났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라요는 부상 공백과 부진한 흐름 속에서 반전을 꾀하고 세비야는 불안정한 기세를 다잡으려 하지만 두 팀 모두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대결은 무승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주말 라리가 경기에서 라민 야말과 알레한드로 발데가 교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는 선발 출전보다는 교체로 투입돼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뒤 다음 주 예정된 PSG전 선발 출전을 준비하는 차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하반근 부상으로 라피냐가 3주간 이탈하게 되었고 조안 가르시아는 무릎 수술로 4에서 6주간 결장할 예정입니다. 페르민 로페스 가비,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 역시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지난 오비에도전과 비교해 바르셀로나는 일부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슈체스니, 쥘 쿤데, 프랭키 더용, 마르크 카사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등이 선발로 나설 전망인데 특히 레반도프스키는 직전 경기에서 교체 출전에 득점을 기록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야넬 에레라와 오리 오스카르손이 부상으로 결장하며 아리츠 엘루스톤도 근육 문제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세르히오 프란시스코 감독은 직전 마요르카전과 동일한 라인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쿠보 다케우사와 카를로스 솔레르가 각각 측면과 중원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로 꼽힌 세르히오 고메스는 왼쪽 풀백으로 다시 출전할 예정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목요일 오비에도전에서 전반에 선제 실점을 허용했지만 이후 3골을 몰아치며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리그에서는 5승 1무로 2위를 기록 중이며 선두 레알 마드리드에 승점 2점 뒤져 있습니다. 이번 경기 이후에는 챔피언스리그 PSG전이 기다리고 있어 집중력을 나누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리그 초반 6경기에서 승점 5점으로 16위에 머물며 부진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발렌시아와 에스파뇰전에서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뒤 오비에도, 레알 마드리드,
레알 베티스의 연패를 당했고 직전 마요르카전에서 미켈 오야르사발의 결승골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지난 시즌 11위로 마감하며 유럽 대항전 경쟁에서 멀어졌던 만큼 올 시즌도 상위권 도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역대 맞대결 전적에서도 바르셀로나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두 팀은 통산 196번 맞부터 바르사가 116승을 거둔 반면 소시에다드는 38승에 그쳤습니다. 2016년 이후 바르사를 상대로 거둔 승리는 단 2차례뿐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레알 소시에다드가 최근 분위기를 살리며 바르셀로나에 저항할 수는 있겠지만 전력 차와 동기부여에서 바르셀로나가 한 수 위입니다. PSG전이라는 큰 경기를 앞두고 있더라도 바르셀로나는 무난히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체는 이번 주말 경기에서 리카르도 소틸과 발타자르 피에레의 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가비 장과 필립 마르친스키는 무릎 중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됩니다. 올 시즌 레체는 코난 은드리와 티아고 가브리엘 코엘료 올리베이라 2명만 득점에 성공하며 극심한 득점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니콜라 크루스토비치가 아탈란타로 이적한 공백이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볼로냐는 치로 임모빌레, 니콜로 카살레, 토마소 포베가, 이브라힘 술레마나가 모두 결장합니다. 주중 유로파리그에서 아스톤 빌라에 패하며 무득점에 그쳤지만 리카르도 오르솔리니와 산티아고 카스트로는 직전 제노아전 역전승의 주역으로 이번 원정에서도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레체는 올 시즌 리그 4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 한 해 누적 성적으로 2024년 이후 세리에A에서 가장 많은 패배와 최다 실점을 기록한 팀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시즌 초반 부진이 강등으로 이어졌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전적 역시 불리합니다. 레체는 볼로냐와의 세리에A 맞대결에서 32경기 중 단 3승만 거두었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도 개막전 이후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감독 에우제비오 디 프란체스코는 흐름 반전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볼로냐 역시 원정에서는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원정에서 로마, AC 밀란에 0대1로 패했고 유럽 대항전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0대1로 졌습니다. 이로써 리그 포함 공식전 원정 4연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에 패할 경우 2020년 7월 10월 이후 처음으로 원정 5연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로냐는 레체 원정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최근 원정 9경기에서 5승 3무로 패배가 없으며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11위에 올라 있는 볼로냐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레체는 득점력 부재와 불안정한 수비로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볼로냐는 원정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대 전적과 전력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골 차의 근소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C 밀란은 주중 코파 이탈리아에서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며 부진을 끊었지만 이제는 완쾌한 크리스토퍼 은쿤쿠와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크리스티안 플리식과 함께 선발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종아리 부상으로 리그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라파엘 레앙은 이번 경기 벤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공격 자원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중원에서는 레체전에서 휴식한 루카 모드리치가 복귀해 케빈 더 브라위너와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장이자 골키퍼인 마이크 매냥도 부상 복귀 후 선발 출전할 예정이지만 여름 이적생 아르돈 자샤리는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반면 나폴리는 알레산드로 부온조르노가 월요일 경기에서 부상을 입어 전열에서 이탈했고 장기 결장 중인 로멜루 루카쿠와 함께 결장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핵심 전력은 모두 출전 가능하며 라스무스 호이룬과 함께 로렌초 루카가 공격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프랑크 앙귀사와 스타니슬라브 로보트카가 다시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밀란은 개막전 실수 이후 리그 3연승을 달리며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고 클린시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플리식의 멀티골로 우디네세를 3대0으로 제압했고 주중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레체를 3대0으로 완파하며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알레그리 감독 부임 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수비 안정화로 올 시즌 6경기에서 무려 5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알레그리 감독은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의 과격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아 중도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고
이번 주말에는 무려 12년 만에 안토니오 콘테와의 지략 대결이 성사됩니다. 알레그리는 지금까지 콘테와의 맞대결에서 단 2승만 거두며 열세를 보여왔습니다. 나폴리는 지난 시즌 3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뒤 이번 시즌에도 리그 4연승을 달리며 디펜딩 챔피언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에 0대2로 패했지만 직후 승격팀 피사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며 반등했습니다. 빌리 길모어와 로렌초 루카가 나란히 시즌 첫 골을 기록했고 콘테 감독은 루카의 골에 직접 터치라인까지 달려가 세리머니를 함께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나폴리는 승점 12점으로 유벤투스를 승점 2점 차로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 팀은 최근 흐름에서 모두 자신감을 얻고 있으며 특히 콘테 감독 부임 이후 나폴리는 리그 원정 21경기에서 단 2패만 기록할 만큼 원정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란 역시 알레그리 체제에서 조직력을 강화하며 홈에서 끈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두 감독 모두 실리 축구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결은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무승부에 가까운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9월 13일 슈투트가르트전에서 퇴장당한 요한 만짬비가 여전히 출장 정지 징계를 소화해야 하며 대신 루카스 헬러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수 추쿠부이케 아다무가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 이고르 마타노비치가 라인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마티아스 긴터와 필리프 리에나르트가 중심을 잡을 예정으로 시즌 내내 전 경기 선발 출전하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은 여전히 많은 전력 누수를 안고 있습니다. 수비수 헤네스 베렌스, 발렌틴 젠드레이, 마치다 코키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블라디미르 쿠팔, 로빈 흐라나츠, 알비안 하이다리, 베르나르도가 수비 라인을 구성할 전망입니다. 또한 발목 골절로 12월까지 결장하는 아담 후로잭의 공백은 피스닉 아슬란이, 팀 램펄레, 바주마나 투레가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2경기 연속 3득점을 기록했고 리그 13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2010년 이후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도 리그 3위에 오르며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막 2경기에서 7실점을 허용했지만 이후 2경기에서는 단 1실점만 기록하며 수비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첫 경기에서도 바젤을 2대1로 꺾으며 공식전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호펜하임은 최근 수비 불안이 뚜렷합니다. 바이엘은 미넨에 1대4로 패했는데 미넨이 시즌 초반 3경기에서 14득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해도 최근 3경기 7실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다만 공격에서는 여전히 활발해 리그 4경기에서 평균 2골을 기록했고 최근 원정 6경기 연속 최소 2골 이상을 넣으며 공격력은 입증되고 있습니다. 역대 전적에서 호펜하임은 프라이부르크에 최근 8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그중 6경기를 패했습니다. 지난 시즌 4월에도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2대3으로 패하며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원정에서는 3경기 전승을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며 자신감을 얻었고 호펜하임은 공격은 날카롭지만 수비 불안이 뚜렷합니다. 두 팀 모두 득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에 가까운 흐름 속의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쾰르는 이번 주말 경기에서 수비진의 공백이 있습니다. 라프 판덴 베르흐가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고 루카 킬리안은 지난 2024년 3월에 당한 십자인대 파열에서 아직 회복 중입니다. 이에 따라 슈미트와 휘버스가 다시 중앙 수비를 맡을 전망입니다. 슈투트가르트 역시 공격 자원에 많은 이탈자가 있습니다. 주전 스트라이커 데니스 운다브가 무릎 내측 인대 부상으로 빠졌고 측면 공격수 저스틴 디엘, 실라스 역시 결장합니다. 이에 따라 에르메딘 데미로비치가 최전방에 서고 티아고 토마스와 제이미 레벨링이 측면에서 지원하며 엘 칸누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에서도 부상이 겹쳤습니다. 피니엘치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레오니다스 스테르기우가 발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10월까지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율리안 차보트와 루카 하케스가 센터백 조합을 이루고 풀백에는 로렌츠 아시뇽과 미텔 슈타트가 배치될 전망입니다. 쾰르는 2024 25시즌 2부 리그 우승으로 승격했으며 올여름 부임한 루카스 크바스니오크 감독 체제에서 초반부터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막 후 2경기 연속 승리,
특히 프라이부르크를 4대1로 대파한 경기가 돋보입니다. 그러나 직전 라이프치히전에서는 전반에만 3골을 내주며 1대3으로 패해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현재 2승 1무 1패로 4위에 올라 있으며 다득점 부문에서는 바이에른,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리그 3위로 공격력이 강점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시즌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이번 시즌은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개막전과 슈퍼컵에서 바이에른에 연이어 패한 뒤 최근 6경기에서 5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주중 유로파리그 셀타 비고전에서도 2대1로 승리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는 2승 0무 2패로 8위에 위치해 있고 원정에서는 지난 4월 이후 7승 1무 2패라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 팀은 모두 득점력이 좋은 편이지만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쾰르는 승격팀답지 않게 공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폼이 좋지만 경기 후반 실점이 잦습니다. 따라서 두 팀 모두 골을 주고받는 접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